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수도권은 거리 두기 최고 단계 4단계에 들어갑니다. 저녁 6시가 넘으면 사실상 거의 모든 모임이 금지되죠. 모두가 처음 맞는 이 힘든 상황이 더 길어지지 않고 2주 만에 끝나기만을 바라는데요.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1,300명 넘는 확진자가 새로 더해졌습니다. 주말 기준으론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확진자의 3분의 1이 변이 감염자고 특히 수도권에선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가 다른 어떤 변이보다도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감염도 일상 곳곳에서 계속됐는데 현대백화점에 이어 서울의 또 다른 대형 백화점에서도 직원이 확진됐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윤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형 백화점입니다. 지하 1층을 임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곳 슈퍼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오늘 확진됐습니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백화점에서 일했습니다. 오늘 출근하시기 전에 확진 결과 받으셔가지고 출근 안 하시고 저 폐쇄를 했고요. 엄중하게 생각하고 검사 결과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내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지하 1층 직원 200여 명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발 집단 감염 확진자는 오늘도 5명 늘어 109명이 됐습니다. 근무자가 대부분이고 방문자도 14명 확진됐습니다. 서울에서 8일부터 열린 대형 유아박람회도 전시업체 직원 1명이 확진되면서 행사가 중단됐습니다. 이틀간 4천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했습니다. 주최 측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선 훈련병 6명이 더 확진됐고 서울 용산구 한 중학교에서 10명, 경기 하남시 제조업체에서도 17명이 새로 감염됐습니다. 특정한 원인 없이 일상 속의 잦은 공간 속에서 감염이 증폭하게 되는 이 유행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들은 저희로서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퍼지면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비율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0%가 넘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사 받으려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7만 4천여 명의 검사를 받아 주말 기준으론 역대 2번째로 많았는데요. 비가 왔다 그쳤다를 반복한 오늘도 수도권 선별검사소엔 이렇게 시민들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서울역 광장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줄이 50m를 넘습니다. 비가 오락가락 내리는데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증상이 있지 않아도 혹시나 하는 걱정에 검사소를 찾습니다. 가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좀 그러고 있어요.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좀 많이 되면서 그래서 검사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출근을 앞둔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 내내 같이 있던 친구네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불안해서 저도 월요일에 출근하려면 오늘 검사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보건소 앞에도 긴 줄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을 막 지났습니다. 오전에 내리던 비도 이제 그쳤는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산한 듯 보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기줄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오늘 근무하러 왔는데 같이 일하는 분이 확진자랑 동선이 겹쳐가지고 혹시 몰라서 왔습니다, 바로. 대기 인원은 금세 60명을 넘습니다. 작은 가능성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I have a little problem with my PCR test and I need to repeat. And it was negative, but to be more confident. 정부는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 122곳에 의료인력 365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다시 코로나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내일 백신 접종 차례는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분들 많을 텐데요. 내일부터는 50대 후반의 모더나 백신 예약 접수가 시작되고요. 또 7월에서 9월 사이 현역 입영 대상자들은 내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백신 접종 일정 오선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50대 총 742만 명이 모더나 백신을 맞습니다. 55살에서 59살까지 352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우선 이루어집니다. 내일 0시부터 토요일인 17일 오후 6시까지 엿새 동안입니다.
사전 예약은 온라인이나 콜센터를 통해 본인이 직접 하거나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살에서 74살까지 중 상반기에 예약한 뒤 미루거나 취소한 10만 명도 이 기간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자들은 오는 26일부터 13,000여 개의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을 맞습니다. 50살에서 54살까지 390만 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다음 달 9일부터 백신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달부터 9월 사이 현역 입영 예정자 7만 명도 내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단 입영 전 3주 간격으로 2차례 화이자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8월 이후 입영자들만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영 통지서와 신분증 등을 갖고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접종 대상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만큼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지 않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시기죠. 노숙자들은 위생에 신경 쓸 수 없는 만큼 코로나에 취약한데 서울역에서 한 명 한 명 설득해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해서 이제까지 100명 넘는 노숙인 확진자를 찾아낸 경찰관이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역 파출소 박어른 경위의 하루 일과는 잔소리로 시작합니다. 아저씨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누님한테 이렇게 하세요? 친한 건 좋은데 이렇게 괴롭히면 어떡해. 밤사이 별일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노숙인들의 잠자리 정리까지 그의 몫입니다. 이거 뒤쪽으로 좀 몰아내고 길거리 쓰지 말고 통행은 해야지. 서울역에 상주하는 노숙인은 약 200명. 매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레 이름을 모두 외웠습니다. 노숙인들도 박경희가 자신들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박아론 경기를 칭찬하는 그런 노숙인들의 평가가 상당히 많고요. 노숙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성향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박아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다 보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의 잔소리는 하나 더 늘었습니다. 담배 피지 말고. 아저씨 마스크 쓰시라고. 아저씨 마스크 좀 쓰시고. 어르신 드시고 마스크 꼭 쓰세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역, 이곳에서 먹고 자는 노숙인들은 코로나에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경희는 한 명 한 명 설득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고 현재까지 확진자 106명을 찾아냈습니다. 가끔은 저항이 심한 노숙인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술 드신 분이 이제 좀 행패를 부리다가 그 완강하게 거부하는 과정에서 그때 긁혔던 거? 어디에 긁힌 거예요? 손톱에요. 하지만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한 노숙인들을 만날 때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8일에는 10년간 실종 상태였던 한 노숙인을 가족의 품으로 보냈습니다. 몇 분이나 찾으셨어요? 그럼 실종? 지금 실종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명 정도? 모두가 꺼리는 노숙인 전담 경찰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또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대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노숙인 분들은 국민의 한 일부라고 생각해요. 국민이 길에서 아프시고 쓰러지고 계시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JTBC 서준석입니다.